물리학원 2학기 수업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학기에 공부했던 내용은 뉴턴의 역학과 그리고 역학의 연장선에 있던 열역학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역학, 상대성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2학기에는 새로운 대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뉴턴의 역학은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었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선택성 이론은 별의 에너지원을 설명하여 인류로 하여금 핵 에너지 시대를 열게 하였죠. 이처럼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씩 도약할 때마다 늘 그 뒤를 따라오는 건 커다란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 이 정보혁명의 주역,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실 이들은 100년 전 20세기 원자라는 무미건조한 물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물리학원 2학기의 서사는 이 작은 세계의 탐구에 전자기학이 어떻게 기여를 했고 그 과정 동안 자연스레 태동된 양자역학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물리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첫 내용은 바로 전자기학의 근본, 전하와 그 전하에 대한 역학적인 현상,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질량이라는 것은 입자의 역학적인 현상에 관여하는 입자적인 성질이었습니다. 전하라는 것은 한자를 써보면 이 전자는 전기할 때 전이에요. 그리고 하는 보통 물체의 무게를 하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즉 전기적 무게. 즉 전하라는 개념은 이 질량이라는 논리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개념으로서 전자기 현상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입자마다 질량이 다 달랐죠. 맞죠? 그런 것처럼 전하마다 전하량들 또한 다 다르겠죠. 자, 여기에서 전하량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전기적인 질량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량을 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전하량은 기호를 Q라고 쓰면 단위는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중력과 전기력을 비교하겠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 질량이라는 것은 값이 하나로만 정의가 됩니다. 양의 질량만 있지 음의 질량은 없죠. 맞죠? 그리고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오로지 한 개입니다. 끌어당기는 인력만 작용하죠. 질량은 값이 하나로만 정의되기 때문에 그 힘의 방향이 하나로만 정의된다면, 전기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듯이 전기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고 서로 밀어내는 청력,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하는 종류가 한 개보다는 많겠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전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양의 전기를 띠는 양전하가 있고 음의 전기를 띠는 음전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전기를 띠는 전하는 전자 하나뿐이고요. 양전하를 띠는 입자는 대표적으로 양성자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전하의 어떤 조합에 따라 전기력이 정의가 되는지도 여러분이 알아야겠습니다.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해요. 반면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 플러스 전하끼리 또는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적 청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전하의 종류가 어떤 조합으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기적인 힘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에 꿀벌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 꿀벌이 많이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많은 원인 중에 요즘에 무선통신이 활용되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 전자기파의 교란으로 꿀벌이 생태계가 있어 교란된다라는 그런 썰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벌이 꽃향기뿐만이 아니라 전기적 인력에도 이끌리는 생체거든요. 보통 벌은 날갯짓을 하면 양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반면 꽃은 음의 전기를 띠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꽃과 나무가 뿌리내리고 있는 땅이 자유전자가 헤엄치는 바다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벌은 꽃 향내음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인력에도 이끌리는 셈입니다. 실제로 벌은 꽃을 찾을 때 전하의 변화에 대한 어떤 왜곡과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이 전기장의 기하학적 특성을 토대로 꽃의 모양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전기력을 정량적으로 정의한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한 법칙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거예요. 쿨롱이 전기력의 크기를 정량화하는 데 있어서도 뉴턴 역학에서 그대로 차용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거든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따르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 그 거리와 질량과의 관계로 정의되는 힘이라는 것인데 쿨롱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전하가 R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란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 비례하다라는 걸 등호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값 K를 곱해줘서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인 시계 구조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질량이 아닌 전하량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단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하나의 도구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1학기 때 공부했던 뉴턴 운동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바로 작용반작용 법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전하 Q1과 음전하 Q2가 있다고 할게요. 서로 다른 전하이기 때문에 이 전하 사이에서는 인력이 발생합니까? 청력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인력이 발생하죠. Q1은 Q2로부터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인력을 받습니다. 자, 이 힘은 Q2가 Q1에게 작용하는 힘, 그리고 Q2는 Q1으로부터 전기적인 인력을 받기 때문에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이때 이 힘은 Q1이 Q2에게 작용하는 힘. 어때요, 여러분들? 두 힘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주어랑 목적어가 뒤바뀌어 있는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힘의 크기는 서로 똑같고 방향만 반대인 작용-반작용 관계를 이루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정의하기를 쿨롱 법칙에 따라서 두 전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그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두 전하량의 곱의 비례, 그리고 상수값의 곱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노래는 윤종신의 섬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을 기약했던 우리의 미래가 한때를 추억하는
혼자만의 과거가 된다. 그 관계의 허무에 마음이 공허해지며 스스로 고립을 자처했던 적이 있었을 거다. 이 드넓은 바다에 홀로 떠있는 섬처럼. 어떤 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는 섬과 같다.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우리 서로가 육지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이 관계의 허망함에 덧없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런 관계의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구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문장인데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상하죠? 가까이 있을 만큼 편하고 좋은 사람이라지만 사실 가까이 있을수록 단점은 더욱 쉽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상대방 역시 나처럼 불완전한 하나의 인간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더불어 그들의 모난 점, 취약함, 한계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들의 일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연인이니까 서로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여야 한다는 생각, 이거는 큰 오산이자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쿨롱 법칙, 전기를 띠는 입자 사이에 전압끼리 적용되고 있는 규칙은 다음과 같았죠. 서로 같은 전압끼리는 청력으로 인해서 멀어집니다. 이처럼 서로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고 멀어진 상대방을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멀어지고 있는 상대를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멀어지게 될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나 너랑 더 이상 어색해지기 싫어서 그냥 연락해 봤어 라는 시크함도 필요합니다. 결론은 어떤 인간관계가 되었든지 그 관계의 존속을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 이 사이가 전제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